안녕하세요, 동태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이 단원 삼국의 성립과 발전 이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삼국이 성립해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을 알아볼 거고, 삼국이 제도를 정비하고 영토를 확장하면서 발전한 과정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국과 가야의 문화가 지니는 특징도 이해하도록 하겠어요. 세부 내용을 보면은 고구려의 성장과 영토 확장, 백제의 성장과 대외 활동, 신라의 발전과 가야, 삼국의 문화 발전과 대외 교류, 이러한 모습을 각각 2시간 분량 정도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을 넘겨서 고구려의 성장과 영토 확장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크게 2개로 나누어서 수업을 할 거예요. 우선은 고구려가 건국하면서 위기를 겪고 이를 극복하는 그 과정을 이제 서수림왕 때의 모습까지 볼 거고, 그 이후에 고구려가 성장하는 모습, 이거를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파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선 세부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고구려 중국에 맞서 성장하다. 고구려의 성장은 주몽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후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몽은 부여에서 출발한 그런 사람이었죠. 부여를 떠나와서 새롭게 나라를 만든 게 바로 고구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수도는 좁지만 군사적으로 훌륭한 방어 지역이었던 졸본에서 만들었지만 좀 좁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약간 넓은 지역이었던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기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장수왕 때, 나중에 별튼 때 그때 수도를 한 번 더 바꿉니다. 평양성으로 바꿔요. 한편 이 고구려는 태조왕 때부터 근처에 있던 옥저를 정복하고 현도군을 공격하면서 점차 서쪽으로 그 영토를 확장시키기 시작해요. 현도군은 과거에 고조선이 멸망했을 때 중국이 세웠던 그 군현 중 하나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고구려가 성장하는 모습을 한번 봅시다. 고구려는 연맹왕국의 모습으로 성장을 했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좀 배웠었죠. 고구려는 계루부, 전로부, 순노부, 소노부, 관노부라고 하는 크게 5개의 부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5부, 5개 부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왕권이 점차 성장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계루부에 있는 고씨가 왕위를 독점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은 5개의 부 가운데 계루부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하면서 점차 어떤 왕권의 강화를 보여주게 되는 거고, 과거에 부족들이 지배했던 오부 있죠. 이게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부족적 전통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오부가 어떻게 개편되냐면은 동쪽, 남쪽 이런 식으로 동서남북 중에서 총 5개의 행정구역으로 개편이 돼버립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 부를 지배했었던 족장들이 그 부를 빼앗기게 된 거잖아요, 왕한테. 그렇게 되면서 족장의 지위에서 내려와서 귀족으로 편입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왕위 계승도 형제 상속에서 벗어나가지고 아버지에서 아들로 넘겨주는 부자 상속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차 왕권은 강해져 가는 거고, 중앙 집권화의 모습도 강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구려가 점차 성장을 하게 되는데, 주변에 중국에 의한 위기가 몇 번 발생을 하게 돼요. 현재 어떤 중국의 모습은 분열기의 모습인데, 3세기경 이때는 위나라의 침략을 받게 돼요. 위나라는 혹시 삼국지 알아요? 위초고 해가지고 뭐 유비, 관우, 장비 나왔던 그때 위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원래는 우리 고구려가 위나라랑 친했었는데 그 사이에 있던 하나의 나라가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국경을 접하게 되면서 서로 간의 대립이 좀 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위기를 겪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위기가 이제 전연이라는 나라가 다시 침략을 하게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또 큰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과정 속에서 고구려는 주변국에 대응해서 다양한 우호 관계와 외교 관계를 통해서 좀 대외 관계를 안정시키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영토를 확장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하지만 사실 이 시기에 남쪽으로의 진출은 실패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바로 고구려의 왕이었던 고국 원왕이 전사해버립니다.
당시의 백제는 최전성기였어요. 바로 백제의 왕은 근초고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고구려가 다시 한번 분열을 겪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왕이 죽는다는 거는 그 나라가 곧 망한다는 징조긴 해요. 하지만 이 시기에 또 영웅과 같은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소수리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엄청 중요해요, 이 사람은. 우선 소수리망은 몇 가지의 방식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왕권의 강화라고 생각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좀 개혁을 추진하게 돼요. 우선 당시에 불교를 받아들이게 돼요. 불교는 선진 종교이기도 한데 많은 어떤 각 부족이 사라지긴 했지만은 부족 출신의 그런 높은 귀족들이 각자만의 신을 믿으면서 자신의 어떤 왕과의 다르지 않고 왕이나 나나 똑같은 서로 다르긴 하지만은 신을 믿으면서 동등한 위치이다라고 주장하는 모습이 발생했거든요. 이는 왕권에 대해 심각한 어떤 손상이라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선진 종교였던 불교를 수용하고 그 다음에 유학 교육 기관이었던 태학을 설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급 관료를 양성시켜서 자신의 오른팔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 위주의 그런 법을 만들어요. 율령을 반포해서 조금 더 국가를 체계적으로 만든다라고 볼 수 있죠.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은 전에 우호 관계를 맺었던 그 전진 있죠. 이 전진과 외교 관계를 체결하게 돼요. 이를 통해서 대외적인 관계 역시 안정을 시키게 되면서 조금 더 국가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바탕으로 해서 고구려의 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건 좀 읽어봐야 돼.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그 다음 때 왕이 바로 그 유명한 광개토 대왕, 그리고 그 다음 대왕이 바로 장수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시기의 모습은 다음 차시에서 이제 47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